출근길 지하철 아닙니다. 무심코 열어본 주식 앱 화면이 온통 시퍼런 바다로 변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개장하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곤두박질 칩니다. 왜 이러지? 하는 사이에 지수는 이미 3%를 넘어섰네요. 갑자기 스마트폰에 사이드카 발동이라는 긴급 알림이 뜹니다. 프로그램 매매가 일시 중단되며 시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단 몇 분 만에 수조 원의 시통이 공중으로 증발하고 있습니다. 매수 버튼은 보이지 않고 오직 매도 물량만 쏟아집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립니다. 김대리와 함께 오늘 이 사태의 본질을 냉정하게 파헤쳐보죠. 아침부터 울린 사이드카 알림,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 시장이 너무 과열될 때 잠시 진정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토바이 옆에 붙은 보조차처럼 시장의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이죠.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변동할 때 발동됩니다. 발동되는 순간 프로그램 매매가 딱 5분간 정지됩니다. 5분 동안 시장 참여자들에게 냉정하게 판단할 시간을 주는 거죠. 잠깐 멈추고 다시 생각해봐 라는 시장의 경고등인 셈입니다. 하지만 사이드카는 매매를 아예 막는 강력한 조치는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녀석은 바로 다음에 설명할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사이드카로도 진정이 안 되면 드디어 서킷 브레이커가 옵니다. 가정집 두꺼비집이 내려가듯 시장 전체를 강제로 끄는 거죠. 코스피가 전일 대비 8% 이상 폭락하면 1단계가 발동됩니다. 이때는 모든 주식 거래가 20분 동안 완전히 중단됩니다. 호가창이 멈추고 거래량, 그래프도 일직선으로 굳어버리게 되죠. 이제 끝인가? 하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건 패닉셀을 막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기계적인 매도를 멈추고 이성을 찾으라는 강제 휴식이죠. 자, 이제 냉정해져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대체 왜 우리 코스피만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질까요?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예상치 못한 고금리 유지입니다. 달러 가치가 치솟으면서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지네요. 여기에 반도체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불을 지폈습니다. 한국 경제 이제 끝인가? 불안한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며 유가가 요동치고 있죠. 기업들의 실적은 깎이고 투자자들의 신뢰는 바닥입니다. 결국 돈의 힘이 빠져나가며 시장이 체력을 잃은 셈이죠. 하지만 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보이기 마련입니다. 계좌에 파란불이 켜지면 우리는 이성을 잃기 쉽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바로 바닥에서 던지는 패닉셀이죠. 남들이 판다고 따라 팔면 내 손실은 영원히 확정됩니다.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공포가 뇌를 지배한 결과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뒤늦게 다시 추격 매수를 하죠.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파는 악순환의 굴레에 갇히는 겁니다.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정보에 전 재산을 거는 것도 금물입니다. 빚내서 투자한 개미들은 반대 매매의 공포에 밤잠을 설칩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감정을 꺼야 합니다. 계좌의 숫자는 흔들려도 내 마음까지 흔들려선 안 됩니다. 변동성은 자본주의 시장이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부자들은 폭락장을 위기가 아닌 박앤세일 기간으로 봅니다. 지금의 하락은 자산이 사라지는 과정이 아니라 재배치되는 중이죠.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때 탐욕을 가져라. 워런 버핏의 이 명언은 지금 같은 하락장에 딱 맞는 말이죠. 내 투자 철학이 단단하다면 오늘의 폭락은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조급함은 가난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잊지 마세요. 멘탈을 잡았다면 이제 실전으로 나설 준비를 시작해봅시다. 폭락장에서 가장 든든한 아군은 결국 내 계좌 속 현금입니다. 현금이 있으면 하락장은 무서운 재앙이 아닌 쇼핑타임이 되죠. 모두가 팔고 떠날 때 현금은 바닥을 다지는 단단한 지지대입니다. 예수금이 없어서 못 사요. 이 말만큼 뼈아픈 후회는 없죠. 평소 20%의 현금 비중만 지켜도 심리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현금은 투자를 잠시 쉬어가는 훌륭한 전략적 선택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현금을 진 당신은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그 정체를 드러내기 마련이니까요. 자, 그럼 이 현금으로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알아볼까요? 폭락장에서는 모든 주식이 이유 없이 같이 떨어지곤 하죠. 하지만 이때야말로 1등 기업을 싸게 살 절호의 기회입니다. 먼저 부채 비율이 낮고 현금 흐름이 좋은지 확인하세요. 위기에도 배당을 꼬박꼬박 주는 기업은 기초 체력이 좋죠.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진 경제적 해자를 찾으세요. 2026년 반도체와 AI 산업의 대장주는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 테마주는 과감히 걸러내야 합니다. 지금의 고통을 견딘 우량주는 다음 상승장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이제 고른 종목들을 어떻게 사야 안전할까요? 지금이 바닥인가? 하는 생각에 전 재산을 몰빵하진 마세요. 진짜 바닥은 누구도 알 수 없고 지하실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할 매수라는 가장 강력한 방패를 써야 합니다. 자금을 5번에서 10번 정도로 잘게 나누어 매수 시점을 분산하세요.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사면 평균 단가는 낮아지고 수량은 늘죠. 더 떨어져도 괜찮아. 더 싸게 살 기회니까라는 여유가 생깁니다. 한 번에 승부를 보려 하지 말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세요. 분할 매수는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보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머니멘탈을 최종 정리해볼까요? 오늘 하루 파란 화면을 보며 얼마나 가슴 졸이셨나요? 저 김대리도 여러분과 똑같이 불안하고 막막한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비가 온 뒤엔 땅이 더 단단해진다는 사실이죠. 2026년 이 폭락장 또한 결국 지나가는 소나기일 뿐입니다. 지금 이 고통을 견뎌낸 당신은 어제보다 훨씬 강해졌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결국 정직한 보상을 줄 거예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김대리와 함께 머니멘탈을 키워나갑시다.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은 경제적 자유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김대리가 여러분의 든든한 투자 파트너가 되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함께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봐요.